40대부터 근육 감소도 일어나고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육 노화가 오게 되면 대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당뇨,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 노화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만 줄 수 있고 영구적인 효과는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는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세가 가장 앉아있을 때는 좋은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 홍정기 교수입니다. 여전히 그 생체학적인 나이를 보게 되면, 또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본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럴 때부터 활약하지 못하고 또 활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훨씬 서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노화가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0대, 60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적인 이 활동도 줄어들게 되지만, 특히 40대부터 근육 감소도 일어나고 신체적인 기능이 참 유의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운동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심폐체력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노후에 여전히 잘 걸어 다니고 다이나믹한, 좀 에너제틱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더 관절도 아파오면서 훨씬 더 노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육 노화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좌식 생활이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좌식 생활을 하는 평균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사무 업무를 많이 봐야 하고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더 앉아 있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는 자꾸 안 좋아지고, 자세가 안 좋아지게 되면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죠.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기보다는 치료를 받는 몸이 되면서 훨씬 더 그런 치료에 더 노출되고, 운동하면서 그 관절을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빨리 일해야 되는데 불편감을 해소해야 되는 식의 때우기식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또 노화로 가게 하는 이런 이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근육 노화가 오게 되면 대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 식사하신 이후에 혈당이 살짝은 올라가지만, 또는 많이 올라가다고 할지라도 근육이 좀 붙어 있으면 이 근육이 포도당을 빨리 세포 속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근육 안에도 이 포도당이 저장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데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 혈관에 이러한 포도당이 남게 되고, 그것이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또 대사적 질환은 이제 당뇨, 혈압이 또 높아지면서 이러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아지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3.5배 정도 근육이 없고 근력이 약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 노화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이 관절에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치료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기보다는, 치료를 딱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가볍게 느껴진다, 조금은 이제 살 것 같다, 통증이 확실히 경감된다 하지만, 치료를 받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자세, 즉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불균형해지면서 만들어진 잘못된 자세가 결국은 관절이 닿지 않아도 돼야 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하니, 관절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피로해져서 만성 통증에 이렇게 노출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기 전까지는 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만 줄 수 있고 영구적인 효과는 줄 수 없는 것이죠.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일단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등받이에 등을 조금은 세운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엉덩이가 등받이에서 앞쪽으로 한 15cm나 20cm 밀린 상태, 그러니까 앞쪽으로 좀 밀려서 그냥 등받이를 너무 기대면서 앉아 있게 되면 골반, 즉 우리의 척추를 좋은 곳에다가 위치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골반이 뒤로 이렇게 눕는 거거든요. 그렇게 눕게 되면 척추는 일자 허리가 되겠죠. 잠깐 있는
거라고 그러면 괜찮지만 이런 자세로 좀 오래 있게 되면 척추가 특히 요추 부위는 살짝 이렇게 전만이 돼야 우리 몸에 전달되는 이러한 부하를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된 건데, 이게 이제 엉뚱한 자세에 계속 가 있게 되니까 요 뒤쪽에 있는 허리 길이 끈은 늘어난 상태로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의 피로도도 많지만 척추도 척추간에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허리를 아프게 하고 또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 또 하나는 너무 상체가, 어깨가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앉아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는 자세가 될 거예요. 목을 앞으로 좀 빼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자세나 식사하실 때도 너무 구부려서 이렇게 먹게 되는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목, 즉 경추에도 좋지 않은 효과, 그 다음에 어깨도 앞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면서 견봉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깨의 속에 있는 그 관절 공간이 훨씬 더 좁아지게 되면서 그쪽에 있는 근육이 부딪히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에 충격을 주게 되는 이런 자세들 별로 좋지 않고, 앉아있을 때도 다리를 오랜 시간 꼬고 있다거나 서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나 또 서 있는 동작에서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디디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등받이가 시작되는, 즉 의자에서 등받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돼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등받이의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부터 등이 등받이에 딱 접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사실은 제일 좋은 자세죠. 그리고 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발목을 이렇게 들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바닥에 접촉이 돼 있는 상태, 거기서 상체, 가슴 부위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들려져 있는 자세, 이 자세가 가장 앉아있을 때는 좋은 자세요, 또 편안한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자세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근데 이게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앞으로 싹 밀리면서 앞으로 의자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빼서요,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해놓고요, 여기서 뒤쪽으로 싹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 팔꿈치가 의자의 등받이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고개까지 같이 딱 들어보는 거죠. 그럼 가슴이 열리죠? 고개는 펴지니까 목이 앞으로 간 것을 잡아주죠. 그리고 이 팔이 끌어오면서 어깨에 우리가 날개뼈라고 그러잖아요. 날개뼈도 뒤로 모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손을 쭉 펴서 또 고개를 숙이고요. 다시 한번 쭉 끌고 와서 또 머리를 위로 들고요. 앉은 자세에서 가볍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등도 굉장히 구부러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도 좀 시원해지고요. 그리고 또 바른 자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생기게 되고요. 훨씬 몸이 조금은 덜 피로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앉아 있을 때 제가 앞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반을 이렇게 뒤로 눕혀 가지고 조금 약간 건방진 자세라고 하잖아요. 쫙 잘 있었어 뭐 이런 자세처럼 등이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이 굽게 될 때 골반부터 요추, 즉 허리뼈들까지 다 구부러지게 되면 거기서 근육들이 이 구부러지는 자세를 구부러지지 않게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또 근육이 거기서 힘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척추를 더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통증의 원인이 되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자세고요. 또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게 편한 듯해서 꼬고 있거나 또는 한 발을 이렇게 의자로 올려가지고 한쪽만 양반다리 하듯이 의자에다 대고 그렇게 일 보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냥 좀 지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것이 다 골반에 삐뚤린 자세, 그러니까 약간 틀어진 자세를 만들기 때문에 척추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앉아 있을 때는 꼭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 수면 자세로서 또 안 좋은 것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으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벽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쪽으로 이제 한쪽 어깨를 바닥에 대고 또는 침대에 이렇게 눌리는 상태로 오랫동안 자게 되더라도 어깨 또 근육에 자극이 가고 또 무리가 갈 수 있고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 어깨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을 바닥에 잘 대고 들어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몸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피로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다리를 쭉 뻗었을 때요, 여전히 허리 뒤쪽으로나 골반 뒤쪽으로 약간 무거운 것 같고 조금 찌릿찌릿한 것 같다 그러면 살짝 고관절을 90도로 접고 무릎도 접어서 괜찮다고 그러면 여분의 베개가 있다면 베개를 한 2개 정도 딱 포개 놓고
그 베개 위에 발이 딱 걸릴 수 있게. 그래서 90도 자세라고 합니다. 들어누운 상태에서 고관절이 한 90도로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져서 딱 이렇게 기역자가 될 수 있게, 기역과 니은이 만나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놓고 60초 정도 있으면 허리가 편안해지고 온몸에 힘이 좀 쭉 빠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자, 코로 한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한 5초 내뱉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요 정도의 길이가 3초에서 5초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에 힘이 쭉 빠지게 되니까 베개를 다시 치우고 가만히 누워서 다리를 쭉 뻗었을 때 아까보다의 그 긴장감이 좀 쭉 떨어지게 되는, 어깨에도 힘이 좀 빠지니까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절의 통증은 단지 관절 주변에 그리고 관절 안에 구조물들, 즉 뼈나 연골이나 관절 주머니나 인대나 힘줄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손상이 없어도 지금은 많이 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먼저 좀 편하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포함한 움직임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절을 가볍게 범위를 크게 하지 않고 작은 범위에서부터 움직이는 것, 즉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메시지를 뇌에다가 전달해야 몸의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는 모토 컨트롤 운동이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운동 제어 기반의 운동이다. 그건 뭐냐 했더니 관절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모든 감각들을 살려주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어깨는 이렇게도 움직여지고요, 또 이렇게도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동그랗게도,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또 움직여지는데 관절 아프신 분들은 이런 것을 움직이는 게 약간은 겁납니다. 또 아플까봐.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올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괜찮다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또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또 이렇게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한 10회에서 20회 움직이면 이게 좀 관절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목도 마찬가지고요,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아픈 데서 자꾸 움직여가면서 안 아픈 것에 익숙해지자. 정신 승리하면서 이겨내라는 게 아니라 아픈 범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아픈 범위까지 가도 뭔가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관절이 편안해지면서 훨씬 예전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육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연구에서 킬로그램당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 양이 결국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저 파트, 즉 기본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 없이 그냥 막 운동만 하게 될 경우에 또 그 손상이 와서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이런 과정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또는 그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게끔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근육은 우리가 운동할 때 크는 게 아닙니다. 운동한 후에 쉴 때, 잘 때 단백질 합성이 되면서 우리 근육이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이 되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연료, 이 단백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식사 중이나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을 잘 섭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허리를 펴야 허리에 좋다라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허리를 계속 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리에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복부 근육들, 장요근은 말할 것도 없죠.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적어도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가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잘못 앉아있는 자세, 그 다음 근육 감소, 예전에 허리를 삐끗한 그런 경험 이후에 제대로 된 재활을 못했다거나 또는 발에 불기능들이 일어나면서 즉 무주해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또는 요족, 평발 이런 것들이 멀쩡한 허리를 갖고 있다가라도 발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무릎에 부상을 받으면서
뚫은 자세, 좋지 않은 자세로 걷게 되면서 허리가 받아야 되는 충격이 예전보다 더 해지게 될 때 밑에서부터 간접적으로 오는 부하 때문에도 아플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허리를 또 교통사고나 운동 중 부상을 당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저는 오늘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또 50, 60 여기가 많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은 바르지 못한 자세와 근육 감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망치고 있는 자세는 일에 몰두하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요. 또는 허리를 펴야 허리에 좋다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허리를 계속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게 되면 뒤에 있는 기립근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척추 자세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축은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보려고 반사적인 수축을 하게 되면서 근육은 뻣뻣해지게 되겠죠. 경직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가 좋지 않은 위치에 갈 수 있게끔 만들고요. 너무 펴는 것은 또 척추에 붙어있는 기립근이 강하게, 특히 속근육들이 강하게 수축하면 척추의 압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늘 펴고 있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을 주면서 허리에 더 심한 피로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조금 디스크 질환이 있다거나 허리를 아팠던 분들은 허리 구부리면 허리에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뭐가 떨어져도 그걸 주술라고 해도 펴려고 하고 하여튼 살짝 구부리는 건데도 걱정하면서 또 펴려고 하고 움직일 때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리에 좋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습관들입니다.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중에 운동을 하면서 허리를 다치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들, 즉 이미 중노년이 되면서 근육 감소가 유의하게 진행됐는데 앞근육보다 뒷근육이 뻣뻣하고 뒷근육보다 앞근육이 뻣뻣해진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걷고 뛰고 천국의 계단 하고 등산 가고 중량 들어대면 불균형된 몸이 강화되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리가 더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오른쪽이 뻣뻣한 것도 다르고 앞쪽 뒤쪽이 경직과 이완되는 이러한 정도도 다르다면 먼저 그것을 잘 교정해서 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면 풀릴 줄 알고 땡기고 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가사 일을 하시다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오래 구부리고 뭔가를 청소하고 들고 이렇게 돼도 근육 감소가 만들어지고 관절이 약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30분, 1시간 집안 정리를 하고 책을 날르고 이렇게 했다가는 또 허리에 무리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근육이 그걸 버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육이 유의하게 빠졌습니다. 관절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뼈는, 연골은 훨씬 더 큰 부하를 받은 것이죠. 이런 것들도 안 좋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TV 프로를 보는데 그냥 뭔가 불편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그렇게 1시간 보더라도 이렇게 일어나면 온몸이 야들야들하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지금은 약간 구부정한 자세나 옆으로 늘어난 자세를 했던 것이 벌써 근육의 경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허리를 아프게 하고 어깨도 아프게 하고 등도 아프게 하는 이런 요인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신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요. 좋은 도수 치료를 받으세요. 또 주사 치료도 받으세요. 통증을 낮출 수 있는 이런 통증 주사도 맞고요. 진통제도 많이 드시고 치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치료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만 보면 나쁜 자세에서 왔거나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왔다면 지금 이 도수 치료나 주사나 또는 이 약물들은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론 근육을 풀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만 안정성은 이 나이 때 근육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대도 있지만 힘줄과 근막과 근육이 원래 상태대로 좀 잘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병원에서도 치료를 했는데 처치를 받았는데 6개월 1년 동안 이 증상이 호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사인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당 관절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관절, 즉 허리가
허리가 아프신 분은 고관절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어깨 관절도 만들어주게 되면 허리에 가는 부하들을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에게 발이 너무 불안하고 무릎이 흔들리는 그런 무릎이라면 이제 고관절뿐만이 아니라 발과 무릎의 주변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적어도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들, 이걸 복근이라고 그럽니다.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속에 있는 또 복횡근이라는 근육도 중요하고요. 장요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요방형근, 대둔근, 고관절 앞쪽에 있는 강력한 대퇴사두근, 이런 근육들이 아주 좋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잘못된 자세를 우리도 모르게 하거나 또한 물체를 피하려고 빨리 움직였거나 또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갑자기 넘어질 뻔할 때 나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썼던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이 근육들이 있어야 척추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허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척추 기립근이나 척추 간근,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 겉근육들이 강해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근육통을 느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허리에 힘을 빼게 하는 건데요. 근육통이 있을 때 허리에 힘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에서는 constructive position이라고 그래서 들어 누워서 고관절을 90도, 무릎을 90도, 그래서 이것을 90 자세라고 그럽니다. 의자를 사용하셔도 좋겠고, 혹시나 매트가 있다면 소파, 내가 앉아있는 소파에 발을 얹어놔도 좋겠습니다. 이 90 자세에서 60초에서 90초 편안하게 호흡을 내시면 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면서 근육통을 떨어뜨릴 거고요. 의자에서 그렇게 너무 괴롭지 않은데 의자는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약간 등이 굽은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앉아있다가 좋아하는 분이 왔다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할 때 허리를 딱 펴고 안녕하세요 이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허리를 그대로 구부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들이마셨다가 고정한 자세에서 거기서 하면서 허리를 힘을 쭉 빼보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한 5에서 10회 반복하면 허리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운동법은요, 의자의 등받이에서 20cm, 30cm 껴서요, 이렇게 앉은 다음에요, 여기서 양팔을 옆에다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고 여기서 20cm만 손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숙여서, 또 인사하듯이 숙이고 또 이렇게 숙여서 내려오는 운동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등받이를 향해서 이렇게 등을 말아보고 앞으로 가면서 등을 이렇게 펴보고요. 등을 이렇게 말아보고요. 다시 등을 이렇게 펴보고요. 다시 등을 말고 등을 펴서 목까지 살짝 들면서 양 손으로는 무릎을 잡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갔다 온 것이 1회라면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면 허리가 굉장히 또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운동은 완전히 의자 앞으로 가서요, 양발을 살짝 더 넓히고 여기서 손은 이렇게 어깨 옆에다 갖다 놓고요, 그대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허리가 굽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허리를 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런 식으로. 고관절과 허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허리 통증과 디스크를 구별하는 방법은 의학적이고 또 정형 임상적인 스페셜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허리가 아픈 것은 통증이 근육 쪽이나 골반 쪽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을 때 뼈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거나 저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다리로 뭔가 좀 찌릿찌릿하게 내려간다, 그리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저림 현상이 발바닥까지 간다,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건데, 단순 허리 통증은 근육통 생긴 것처럼 허리가 또는 등이 이렇게 뻐근하게 아파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잘못 쓰면 나 허리 크게 다친다라는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허리는 내가 아플 수 있다. 그리고 다칠 수도 있다. 다시 천천히 허리를, 염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염증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조금만 덜 움직이고 편하게 하면 염증이 다 치유가 되면서 내가 또 다시 움직여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과긴장하면서 여기서 더 아프면 나 나중에 진짜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어, 수술 받을 수 있어 라는 강박을 갖고 계십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나 이 허리도 잘 운동하면서 그리고 잘 움직이면 회복될 수 있어. 두 번째는 말하자면 명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때 호흡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과하게 하는 호흡 말고요, 편안하게 들이마셨다가 천신에 호흡을 내뱉으면서 몸에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면 도움이 굉장히 되고요. 근육들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몸에서 힘 빼는 게 가장 힘듭니다. 큰일 날 줄 알고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피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치기 때문에 지치게 되면 통증은 더 증가합니다. 편안하게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거죠. 햄스트링도 스트레칭하고 뒤에 있는 기립근도 스트레칭하고요. 어깨 근육도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훨씬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삼박자, 명상, 좋은 마음가짐 갖고 호흡하면서 근육을 이완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는 하버드의 삼박자 허리 통증 완화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노년에 하체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은 사망률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하체 근력이 없으면 중노년들의 이동 능력 떨어지게 되고 대사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치매 위험률까지 높입니다. 40대, 50대, 60대에서 체중을 빼주고 하체 근육을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계단 오르기 운동이라고 봅니다. 효과적으로 오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30대는 열심히 운동하면 살이 잘 빠집니다. 중노년으로 갈 때 이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20대, 30대에도 열심히 운동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먹는 것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때 400kcal를 태웠든지 500kcal를 태웠든지 연료를 태우면서 칼로리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신 것을 태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양보다 태우는 양이 훨씬 적게 되면 이것은 살을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관리하면서 여기에 알맞는 운동을 넣어서 매일매일 100kcal나 150kcal나 이런 식으로 결손, 데피시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노년, 즉 40대, 50대, 60대에 가게 되면 사실 음식도 관리하는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더 뱃살도 찌고 살이 빠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것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예전보다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비율도 맞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운동을 충분히 했음에도 앉아있는 시간이 여전히 길게 되면 이것이 또 체중을 빼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매 위험률까지 높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대, 60대 또는 심지어는 40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면 운동 방법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강도가 약한 유산소 운동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을 많이 태운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놓고 봤을 때 비율적으로는 지방을 더 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강도가 낮기 때문에 고강도로 운동했을 때 비율은 탄수화물이 타는 게 높지만 고강도이기 때문에 저강도에서 지방을 태우는 양보다 여전히 고강도에서 적지만 지방을 태우는 양이 저강도보다는 높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또 살이 안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강도를 조금은 높여서 지방이 타는 양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플러스 운동에다가 단백질만 잘 섭취해도 지방을 잘 태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조금 고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는데 지금 고강도로 운동하면 우리가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고강도는
운동의 강도가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운동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30분 나가서 걸었다면 고강도로 한 5분을 걷고 5분을 원래대로 걷고, 즉 30분을 걸었다면 15분을 걷고 끝내는 건데, 여기에 15분 가운데 10분이 조금 빨리 걸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걸어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대사적으로 도와줘야 될 호르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높였더니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지방을 더 태우는 이런 효과를 높였다라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 60대에서 체중을 빼주고 또 지방을 빼주면서 좋은 효과를 내는 운동들은 저항운동입니다. 저희는 전통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30분, 30분, 30분 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잘 먹힙니다. 40대 중반 들어가서 이제 올라가면 계속 뱃살 붙고 막 이러는 이유들은 일단 저희들의 몸에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가벼운 중량을 쓰기보다는 좀 무거운 중량을 써서 짧지만 무겁게 해서 근육 양을 높이게 되면 그 근육 양이 높아지면서 지방이 더 빠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예전에 했던 덤벨보다 조금씩 중량을 높여서 고강도 중량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파워 운동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천천히 밀고 천천히 끌어당기지 말고 좀 빨리 밀고 또 빨리 끌어당기는 거를 중량을 적절히 써서, 미는 것을 천천히 밀 때보다는 가벼운 중량이어야 되겠지만 횟수를 좀 높여서 가벼운 거로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 파워도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체지방을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키우고 또 근력을 높이게 되면 체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대사 활동이 좋아지죠. 즉 신진대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계속 열량을 태워야 되니까 저희들이 섭취한 이런 영양분들이 빨리빨리 없어지게 되겠죠. 또 이 대사활동뿐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순환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이 생기면 관절이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근육이 그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덜해지고 계속해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노년의 하체가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노년의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 이것은 사망률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예전처럼 편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하체 근력이 없으면, 하체 근력이 빠지면 이러한 동작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될 근육들을 같이 쓰니까 전체 몸에 불편함이 만들어지죠. 걷게 될 때 무릎이 막 흔들리면서 걷는 것보다 무릎이 견고하게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흔들리면서 걸으면 관절이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게 될 때 중노년들의 이동 능력, 그 다음에 가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사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빠지면 안 되는 건데요. 하체 근육을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스쿼트 운동이라고 봅니다. 발목부터 무릎, 고관절, 허리 관절까지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될 때 전신의 힘이 쫙 전달되는데, 특히 하체 근육을 앞뒤 옆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스쿼트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체 근육을 높여주고 또 근력을 높여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스쿼트 3종. 첫 번째 스쿼트는 하프 스쿼트인데요. 발을 어깨 너비만큼 위치하게 하고요. 손은 여기다 가볍게 양쪽 어깨에 교차해서 붙잡고요. 여기서 반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깨가 내려갈 때 앞쪽으로 쏟아지게, 약간 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그래서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또는 엉덩이에 자극이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10회에서 20회 정도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스쿼트는 발을 붙이는 겁니다. 무릎도 붙이고요. 아까 여전히 했던 대로 양쪽에 교차해서 어깨에 손을 대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깊이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10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스쿼트는 처음에 했던 자세처럼 발 위치를 어깨 너비와 동일하게 한 다음에요. 손을 똑같이 위치하게 하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아리 쪽으로 힘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땅에 다시 뒤꿈치가 닿지 않게끔 많이 들 필요는 없지만 살짝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하는 스쿼트. 이렇게 해서 스쿼트 3종이 되겠습니다. 총 10회에서 20회씩 한 3세트 정도 하게 되면 3종 루틴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또 하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걷는 거를 좀 평소 속도보다 빠르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햄스트링이나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대퇴사두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산책을 가셨을 때 좀 평지만 걷지 말고 살짝 경사가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걷는 것도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오르기. 3층이나 4층 정도는 주기적으로 좀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식당을 갔는데 지금 식당이 한 2층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계단을 이용해서 걷고 또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쉬우니까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 걷기는 계단을 밀면서 올라가는 그 동작이 고관절, 즉 엉덩이 근육을 꽤 써야 되고요. 또 동시에 고관절에서는 엉덩이 근육이 쓰이고 무릎에서는 대퇴사두근이 쓰이는 운동입니다. 또 동시에 발목에서도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을 또 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관절이 함께 힘을 빠른 시간 안에 써야 되는 이 파워를 요구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파워와 또 근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뭔가 어깨가 무릎보다 뒤에 위치되게 돼 있으면 중심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는 언제나 상체의 어깨가 무릎 위에 있거나 무릎보다 앞쪽으로 위치하게끔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또 상체를 좀 펴서 일자가 될 수 있게끔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단을 효과적으로 오르는 방법은 다리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손잡이를 잡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계단을 오를 때는 발을 계단을 완전히 다 닿게 하지 말고요. 한 3분의 2만 닿게 해서 앞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게끔 해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쏟아내면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덜 힘들게 올라가는 방법이고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인데 중심을 가운데에 놓거나 뒤로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상체를 좀 앞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들이 근육량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종아리 운동부터 하자. 종아리 운동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그대로 뒤꿈치를 드는 운동 있잖아요. 까치발 운동입니다. 까치발 운동을 한 20회에서 30회 하게 되면 종아리가 그냥 뻑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세트 해버리면 90개를 하는 건데요. 이때 근육이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발바닥 근육, 뒤종아리 근육이 쓰이고요. 또 햄스트링 근육까지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의 근육들을 조금 키워놓은 다음에 무릎을 고관절과 함께 구부리는 제가 알려드렸던 스쿼트 운동. 스쿼트 운동을 처음에는 하프 자세라고 해서 반 스쿼트 자세로 하면 이제 천천히 무릎과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릎이 괜찮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반 스쿼트 자세보다 더 앉아서 스쿼트를 해보거나 런지 자세라고 해서 앞과 뒤로 다리를 벌려서 그 상태에서 자세를 낮췄다 올렸다 하는 것도 또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 이것이 아주 가장 좋은 하체 루틴이 될 것입니다. 근력을 상체에서도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푸시업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바닥에서 하는 푸시업이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벽 밀기부터 하셔라. 벽에 손을 갖다 대고 다리를 벽에서 한 1m 정도 빼면 여전히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쳤다가 쭉 미는 식의 동작이 나오니까요. 그것부터 하든지 또는 책상에서 푸시업. 그러다가 힘이 많이 생기면 바닥에서 푸시업. 푸시업 역시 손목, 팔꿈치, 어깨, 가슴 부위, 또 등 부위까지 다 동원하는 그리고 코어를 써야 푸시업을 잘하니까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모릅니다. 이런 운동들의 루틴을 갖고 있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이렇게 하신다 그래도 근육량을 유의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중노년분들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을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근육들이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을 했다면 상체의 큰 관절인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고요. 이런 식의 스트레칭, 또 이런 식의 스트레칭, 그리고 벽에 팔을 대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런 식으로도 스트레칭하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좀 편안하게 스트레칭해주고 또 하체를 좀 많이 썼다 그렇게 되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나 또 고관절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무릎을 쭉 구부려서 앞쪽 근육이 늘어나게 하는, 그리고 또는 런지 자세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앞으로 밀면서 고관절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딱 하면 다음날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